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2%로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1.9%로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고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2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이번에 내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1.9%라고 낮춰서 전망을 했습니다. 1%대 성장률이 나왔어요, 전망이. 네, 그렇습니다. 1%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또 상당히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1% 성장이 드디어 전망이 나왔는데 이게 내년에 1.9%고 후내년에는 1.8%까지 전망이 나왔어요. 예. 그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외국의 투자은행들은 내년에 1.9% 달성도 힘들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1%대로 성장으로 고착화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예.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전망치를 낮춰서 발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현재 중국 경제가 중국의 약 수출의 20%, 미국의 한 20%를 보내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대중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높게 매기겠다. 한 10%에서 예. 20% 정도를 매기겠다고 하기 때문에 대미 수출도 감소하고요. 게다가 지금 국내 가장 큰 문제가 건설 투자가 작년, 금년, 심지어는 내년까지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계부채도 많고 하면서 민간 소비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면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느 것 하나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관세 정책 때문에 내년의 수출을 우려하는 이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 폐지하겠다 했죠. 반도체 네. 보조금도 예, 또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비판을 했죠. 고관세 정책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파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예.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다고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관세를 높이면은 그 높아진 관세율만큼 기업들에게 보상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거나 소득세, 상투세를 낮추거나 이렇게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예. 이제 이번에 2024년도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전혀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고요. 더구나 국회에서는 지금 야당과의 그 정쟁 때문에 그런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10% 초반대까지 낮추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만약에 관세를 10%를 매긴다고 하면 국내에서 기업들의 그런 경쟁력 상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최소한 법인세를 10%보다 더 크게 낮추고요. 그다음에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연구개발세액 공제 같은 걸 확대해주면 어느 정도 네. 상쇄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전혀 그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 보조금 줄이겠다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라도 반도체 보조금을 늘리겠다라고 정치권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번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반도체 기본법이라고 그래서 말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금은 빠지고 그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세금 감면 같은 걸 좀 해주겠다 뭐 예. 그런 식인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것도 반도체에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당진에서 평택까지 전기를 가져오는데 21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송전선을 땅 밑으로 이렇게 깔거나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 이게 반도체 경쟁력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부 지원도 상당히 느린 상황이고 정부 정책 대응도 느린 상황이고 기업에서는 이미 트럼프 정부에 대비해서 대책 마련이 충분히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워낙 강경한 대책으로 강경한 그런 방침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업 혼자서 그걸 대응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중국에서 지금 이제 과잉 공급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과잉 공급된 그런 물량들이 한국으로 그냥 파상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심지어는 바이오까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최근에 예. 뭐 롯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롯데그룹 위기 얘기하지만 그 가장 큰 원인이 롯데그룹 안에 있는 롯데케미칼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그 회사가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에 엄청난 물량 공세 때문에 지금 가동마저 힘든 상황이거든요. 또 포항제철도 지금 공장을 2개나 지금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 완전히 좀 전향적으로 새로운 각오로 대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네.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국은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취임식도 안 했는데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행정부 그 인선도 상당히 빠르게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또 네, 인선이 그렇습니다. 됐죠. 정부 효율부란 이름부터가 주는 의미가 또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그 연이어지는 파격적인 인선이 우리나라였다면은 정말 난리가 났겠죠. 네, 이런 그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정말 상상도 이런 못할 행보에 일인데요.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정말 하시는지. 그 한국은 본받아야 할 그런 큰 그 변화인데요. 예컨대 예. 일론 머스크가 국가효율부 수장이 되자마자 먼저 한 얘기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220만 명인데 그 220만 명의 4분의 3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 4분의 3을 줄이면 연방 예산이 약 6조 원인데 예. 6조 5천억 정도인데 2조 정도가 줄어서 적자를 내던 연방정부의 예산이 흑자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공문을 줄이고 줄이면은 법인세를 15%까지 낮추어도 네. 흑자가 된다. 뭐 지금 그런 평균 한 얘기하고. 21% 정도 되는데 예. 15%까지 낮추겠다라고 또 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규제 없애죠, 공무원 없애죠. 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얘기가 규제 획파거든요. 예. 관료주의 획파, 규제 획파인데 관료주의 획파를 하고 규제 획파를 하고 세금까지 낮춰주면 미국의 기업들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 경제 전망 기관들이 내년의 경제는 미국 경제 혼자만 나홀로 예. 그걸 갖다 미국의 예외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예외주의로 인해서 미국 혼자 나홀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비판하는 것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규제 그 격파들이 미국의 성장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또 미국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런 평가들도 얘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관료주의에 물들이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 우선 당장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아까 얘기한 그 아일랜드처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죠. 가장 큰 것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규제 획파 얘기했지만 한국은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트럼프의 인선이 지금까지 한 21명 정도의 그 장관급 인선이 있었는데 예. 단 한 명도 관료를 등용 안 했습니다. 전부 다 기업에서 가장 잘하던 사람을 등용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관료주의를 완전히 타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신이 나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그 기업 분야에서 최고로 잘하던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컨대 재무장관 같으면 재무장관은 금융을 다루는데 미국 월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월가가 얼마나 더 신나겠습니까? 그뿐이 아니고 그런 규제가 획파되고 세금까지 낮춰주면은 아마도 리쇼어링이라고 그래서 해외에 나와 있던 미국 기업도 1년에 한 1,000개 이상 들어올 거예요. 트럼프 1기 때도 가장 많이 들어왔던 때가 1년에 한 800개 정도 기업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요번에 그런 파격적인 규제 획파, 세금 감면 으로 인해서 한 1,000개 정도 기업이 들어오면은 예. 각 세계의 경제 전망 기관들 전망처럼 미국 경제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본을 봐야죠. 그거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는 전도가 아니고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지금 된다고요? 제가 윤 정부가 2년 반 됐는데 윤 정부 2년 반 동안 경제가 왜 이렇게 죽을 쓰느냐? 저는 처음에 윤 정부의 인선이 처음부터 관료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되는 예. 거예요. 관료는 본성이 규제가 본성이거든요. 규제를 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퇴직하고 또 산하기한에 또 가야 되니까 그걸 또 안 내놓아요. 그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둘이서 국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 효율부를 만들어서 첫 일성이 관료주의 혁파예요. 예. 그러니까 21명 정도의 장관급 인선 중에서 단 한 명도 관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220만 명 연방정부 공무원의 4분의 3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거 대단한, 그러면서 얘기가 202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 250주년인데 미국 독립 250주년에 미국 국민들에게 작은 정부가 어떤 것인지 선물을 드리겠다고.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죠. 배워야죠.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윤 정부가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행히 이번에 이제 윤 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쇄신 내각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그 미국을 네. 본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파격적인 인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